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문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2차 직접 회담을 열고 평화 협상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The president chose to extend the ceasefire because it's Iran who needs to get their act togethe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부설하는 이란 선박들을 격침하라고 미군에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쟁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VOA 한국어 방송 1부에서는 오늘의 뉴스 먼저 들으시고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잦아진 공개 행보, 북한의 권력 승계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취재기자의 디브리핑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 해설, 익스플레이너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설치하는 이란 선박에 대한 격침 명령을 내린 가운데 미군은 이란 항구 봉쇄 작전의 일환으로 관련 유조선을 추가로 납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3일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2차 직접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사이에 휴전이 유지되는 가운데 양측은 수십 년간의 갈등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이번 회담이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 시작될 예정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회담에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예힐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 나다 마데히 모아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가 참석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와 미셸 이사 주 레바논 미국 대사, 마이클 니덤 국무부 고문 등도 함께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참석자 명단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습니다. 양국 주미 대사들은 지난 14일 루비오 장관의 중재로 1차 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회담에서 양측은 16일부터 열흘간의 휴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23일 X를 통해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를 점령 중인 이스라엘군과 이스라엘 본토 민간인을 대상으로 5차례 휴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르 장관은 지난 한 주간 헤즈볼라 대원들이 이스라엘군을 향해 적대적 비행체를 발사했으며 레바논 남부의 이스라엘군 전방 방어선을 넘어 병사들에게 접근해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설치하는 이란 선박에 대한 격침 명령을 내린 가운데 미군은 이란 항구 봉쇄 작전의 일환으로 관련 유조선을 추가로 납포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부설하는 이란 선박들을 격침하라고 미군에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아울러 테헤란의 항구와 석유 시설을 겨냥한 10일째 봉쇄 작전 속에 이란과 연계된 유조선 한 척을 추가로 납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해협 수역에 기뢰를 설치하는 어떤 선박이든 아무리 작더라도 미군이 타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군에 머뭇거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의 기뢰 제거함들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소외하고 있다며 해당 작전을 계속화돼 3배 수준으로 확대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군이 이군 해군 함정 전부를 이미 격침했으며 그 규모는 159척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군은 23일 인도양에서 이란산 원유 운송에 관여한 또 다른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번 주 들어 납포한 이란 연계 선박은 3척으로 늘었습니다. 미 전쟁부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이번 해상 차단 작전이 23일 새벽 인도 태평양 사령부 책임 구역인 인도양에서 이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전쟁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미군이 헬리콥터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제재 대상인 무국적 선박 마제스틱호의 갑판을 장악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미군은 해당 유조선의 목적지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미 전쟁부는 지난주 이란 항구 봉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밖 국제 수역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항구와 석유 시설을 겨냥한 10일째 봉쇄 작전 과정에서 30척이 넘는 선박의 항로를 바꾸거나 항구로 돌아가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향을 돌린 선박 대부분은 유조선이었으며 대다수가 이에 응했다고 미군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봉쇄로 이란이 하루 5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분열된 이란 정권이 미국과의 잠재적 합의를 위한 통화반을 마련할 시간을 주겠다며 이란과의 2주 휴전 시한을 연장하면서 봉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수드 페제키시안 이란 대통령은 22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봉쇄 조처 때문에 평화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기자들에게 이란에서 여러 다른 메시지와 수사가 나오고 있다며 이란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은 미국과 우리 협상팀에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과는 크게 다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 전쟁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분쟁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캐들락 전쟁부 핵억제 화학 생물방어 정책 담당 차관보는 22일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북한 핵 전력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핵 또는 재래식 탄두를 탑재해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7년 회계연도 핵 전력 예산 요구안을 검토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단기 체류나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중국에 대거 입국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대북 관련 안보리 결의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 등은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노동자 200여 명이 지난 12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으로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16일까지 닷새간 매일 100명에서 200명씩 약 1000명이 입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이현승 미국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입국이 신규 파견이 아닌 기존 노동자 교체 성격이라고 분석하면서 중국과 북한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제재를 위반해 북한 노동자를 계속 파견 및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래 있던 그 노동자들을 교체하는 겁니다. 중국의 이 동북 삼성 지역에 일단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이제 일을 하는데 중국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이제 노동력인데다가 북한 입장에서도 이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가 중국이 이 유엔 결의안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중국 정부가 또 좀 압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5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을 위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24개월 내 본국 송환을 의무화하고 회원국들이 새로운 북한 노동자 취업 허가를 발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54명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규제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주미 한국 대사에게 보낸 가운데 미 국무부는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 안보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VOA 관련 질의에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에서 중요한 파트너라며 미국 경제와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및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공식 행보가 이어지면서 북한의 권력 승계 구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최근 김주애를 사실상 후계자로 볼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내놨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은경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주애가 처음 외부에 공개된 게 2022년인데요. 지금 다시 주목받는 큰 이유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한국국가정보원이 김주애와 북한 지도자의 후계 구도에 대한 훨씬 더 분명한 평가를 내놨기 때문에 요즘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6일 국가정보원이 한국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 회의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 이건 단순한 정황 판단이 아니고 신빙성 있는 첩보를 근거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전했습니다. 네. 불과 2달 전에 후계 내정 단계라는 평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관측 수준에서 이제는 유력 시나리오로 분석이 격상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주애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3년 반 정도 전으로 돌아가야겠죠. 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달라져 왔습니까? 네, 김주애는 2022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현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후에 김정은과 나란히 열병식을 참관하고 무기 시험에 동행하는가 하면 현지 지도 일정에도 함께 등장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중국에서 김정은과 나란히 의전을 받기도 했고요. 특히 최근에는 탱크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까지 공개가 되면서 이 단순한 부녀 간의 동행을 넘어서 체제 핵심 상징과 결합된 행보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주애가 직접 탱크를 모는 장면 어떤 의미를 담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이 탱크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군사 권력과 체제 정통성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11월 한국으로 망명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탱크는 3대 고초소 북한 체제의 굉장히 상징적인 군사 장비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계승해서 지금 김주애가 탱크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 북한 주민들이나 또는 외부 아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이 백두 혈통에 기반한 이제 주체혁명 위협을 얘가 이제 계승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 김주애가 이런 상징을 보여주는 탱크에 올라탔다는 건 이 단순한 부녀 간의 동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권력 계승의 서사를 시각적으로 보여줬다는 얘기죠. 네. 자, 북한 지도자 가족들은 뭐 비밀리에 감춰져 있다가 후계자로 정해지면 그때 공개가 되는데요. 자, 김주애는 어린 나이부터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사전에 정당성을 축적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에서 여성 후계자라는 점을 고려해 장기간 노출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 권력 승계를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신범철 전 한국 국방부 차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북한이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체제잖아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도 아직 존재하는 체제고 그런 과정에서 여성을 후계자로 만들려다 보니까 남성에 비해서 일찍 대외적으로 노출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김주애가 예정보다 일찍 등장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네, 또 김정은 자신의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을 역임한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선임 고문은 김정은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권력을 승계한 경험 때문에 딸에게는 더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이 필요로 했던 시간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빨리, 더 전면적으로 움직이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김정은이 어떤 형태로든 김주애의 권력 승계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네. 자, 북한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 정하면 군부나 엘리트층은 모두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결정이 절대적인 체제죠. 후계 문제는 합의나 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명하면 충성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일부 긴장이나 내부 경쟁 가능성은 있지만 공개적인 저항은 사실상 어렵고요. 또 이건 여성 후계자라도 예외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일규 전 참사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김정은이 내가 얘를 후계자로 만들겠어. 얘가 나 후계자야라고 하면 걔는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는 김주애가 요송이지만 일단 김주애가 후계자가 됐을 때, 수령이 됐을 때는 그는 요송이 더 이상 요송이 아니고 수령으로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블루스 클리너 맨스필드 재단 선임 연구원의 말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보안기관 통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못합니다. 다만 김정은이 지금 당장 사망하면 어린 김주애에 대한 저항이 클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계자로 인식이 굳어지면 저항은 줄어들죠. 네. 자, 앞으로 김주애의 후계 문제, 북한 정권의 후계 문제와 관련해 주목해야 될 지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5년 후에 있을 2031년 노동당 대회를 주요 분기점으로 봤는데요. 그때를 전후해서 김주애에게 어떤 공식 직함이 부여되고 의전 서열의 변화가 생길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이나 군에서 김주애가 공식 직책을 맡게 되면 후계 구도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또 김정은과 동행할 때의 위치나 행사에서의 배치 순서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권력 내부에서의 위상도 강화됐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최근 잦아진 움직임과 북한의 권력 승계 연계성에 관한 취재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23일 30여 개국 관계자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요청은 영국 노스우드에 있는 영국 합동사령부에서 열린 군사계획회의가 이틀째로 접어든 가운데 나왔습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과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외교적 합의를 전략적 육중지인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율된 군사계획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두 장관은 영국 국방부가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외교적 노력을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과 솔직한 논의 그리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확고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의 이란 연계 선박 차단 작전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면서 23일 국제유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3일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 선을 훨씬 웃돌았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4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아시아나 유럽 증시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상승분의 일부를 이뤘습니다. 장 초반 S&P 500은 0.3%, 나스닥은 0.4% 하락했으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180포인트, 약 0.3% 떨어졌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외교적 교착 상태와 봉쇄 조치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입니다. 특히 아시아로 향하는 에너지와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원자재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비료 생산의 핵심 원료인 요소나 암모니아 가격은 일부 지역에서 50%나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해군 장관이 사임했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 군 수뇌부 인사 흐름 속에서 이어진 조치로 육군 참모총장이 전쟁부 장관의 요청으로 물러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용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펠런 해군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미 전쟁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 군 수뇌부 인사의 일환입니다. 쇼 파넬 미 전쟁부 대변인은 22일 성명을 통해 해군 최고위 민간 관리로서 펠런 장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만 사임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펠런 전 장관은 전쟁부에 합류하기 전에는 군 경력이 없었으며 2024년 해군 장관직에 지명되기 전까지 민간 투자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파넬 대변인은 훈카오 해군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파넬 대변인은 훈카오 해군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카오 대행은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했으며 지난해 10월 차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2022년 연방 하원 의원 선거와 2024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이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의 요청으로 물러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루어졌습니다. VOA 뉴스 용민호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가짜 채용 제안으로 웹 개발자들을 유인해 악성 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올해 1분기에만 1,200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익스펠이 밝혔습니다. 익스펠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헥사고날 로던트로 명명한 이 조직이 북한 국가지원 해킹 조직인 페이스머 천리마와 연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직은 비버테일, 오터쿠키, 인비지블 패럿 등 다양한 악성 코드를 활용해 2,726개의 감염된 시스템에서 26,584개의 가상화폐 지갑을 탈취했습니다. 특히 이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은 링크드인에서 가짜 기업을 사칭해 웹 개발자들에게 고액 연봉의 채용 제안을 보냈으며 심지어 멕시코에 실제 유령 법인을 등록해 구직자들을 속이기도 하는 등 정교한 사회공학적 해킹 기술을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격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악성 코드를 정교하게 다듬고 가짜 기업과 링크드인 계정을 만들었으며 피해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악성 코드가 심긴 코딩 평가 도구를 내려받도록 유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스펠 연구팀은 특히 북한 해킹 조직의 내부 관리 패널에 접근해 조직 구도도 파악했다면서 내부 문서에 따르면 헥사고날 로던트는 6개 팀으로 나뉜 31명의 해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전 조직원들이 분리돼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규제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주 미한 한국 대사에게 보낸 가운데 미 국무부는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 안보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VOA의 관련 질의에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에서 중요한 파트너라며 미국 경제와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및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1일 공화당 소속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은 동료 의원 53명과 함께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겨냥해 차별적이고 정치적 동기의 규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데이터 유출 사건을 계기로 쿠팡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위협, 서울 사무실에 대한 단속 조치, 새로운 규제 요구, 벌금 부과, 전례 없는 세무조사, 공적 연기금의 투자 철수 등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오늘의 주제는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단순한 에너지 가격을 넘어서 세계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데요. 그렇다면 국제유가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걸까요? 네. 자, 뉴스를 많이 들어보시면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네. 이름들입니다. 국제유가는 보통 브렌트유가 있고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있습니다. 두바이유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브렌트유는 유럽과 전 세계 기준이 되고요. WTI라고 부르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미국, 그리고 두바이유는 또 아시아 시장 기준입니다. 이 세 유가는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요. 실제로는 연결돼 있습니다. 네, 특정 지역에서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면 수출입과 거래가 이동하면서 다른 유가도 결국 같은 방향으로 따라 움직이는데요. 특히 이 브렌트유가 세계 기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결정하고 또 브렌트유와 두바이유가 그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네, 자 국제 유가를 말할 때 바로 이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국제 유가가 지난 2월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시작된 이후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고요.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시장 가격이 아니라 전쟁과 제재, 경제 성장과 침체 같은 세계적인 사건을 또 반영하는 지표로 작동해 왔는데요. 가장 기본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하지만 이 석유 시장은 일반 상품과는 조금 다른데요. 단기간에는 공급도 수요도 쉽게 바뀌지 않는 비탄력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소비자 역시 단기간 안에 석유 사용을 크게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자, 수요 측면부터 보면은요,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 공장 가동과 물류 이동이 늘어나고 또 자동차와 항공기 사용도 증가하게 되면 석유 수요가 또 커지겠죠. 특히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의 산업화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석유 수요를 크게 끌어올린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석유 소비는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반대로 경기 침체나 위기 상황에서는 수요가 급격히 또 줄어듭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처럼 이동과 생산이 동시에 멈추면 석유 소비가 감소하고 유가는 떨어집니다. 네, 공급 측면도 중요한데요. 세계 원유 공급은 크게 석유 수출국 기국과 비석유 수출국 기국, 오펙과 비오펙으로 나뉩니다. 이 오펙은 회원국들의 생산량 목표를 정해서 공급을 조절하고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오펙이 생산을 줄이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유가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반대로 생산을 늘리면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는 거죠. 네, 반면에 미국과 같은 비오페크 국가들은 개별 기업이 시장 가격에 따라서 생산을 결정하는 구조인데요. 네. 특히 2010년 중반 미국의 그 셰일 오일 생산 확대가 최근 공급 증가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 전체 공급이 증가하면서 유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재고인데요. 석유는 저장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생산량이 사용량보다 많으면 당연히 재고가 쌓이고 안 팔리는 물건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지정학적 요인이 더해집니다. 세계 주요 산유국 상당수가 정치적으로 불안한 그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전 세계 주요 석유 매장지와 수송료가 몰려있는 중동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는 즉각 상승 압력받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유가가 급등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 건데요. 또 금융시장 요인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 변화에 영향을 받는데요. 실물 자산이면서 동시에 투자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 심리나 투기적 자금의 움직임에 따라서 실제 수급과 다르게 또 가격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날씨 같은 변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제유가는요, 단순한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중심으로 재고, 산유국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시장의 기대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네, 석유 시장은 단기적으로 구조를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국제유가를 읽는 핵심입니다. 오늘의 익스플레이너 국제 유가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뉴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미국의 그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2차 직접 회담이 열립니다. 평화 협상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부를 부설하는 이란 선박들을 격침하라고 미군에 명령했다고 밝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전쟁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잠시 후 VOA 방송 2부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4월 24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 2부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2차 직접 회담을 열고 평화 협상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The president chose to extend the ceasefire because it's Iran who needs to get their act together. 미국 전쟁부 고위 당국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부설하는 이란 선박들을 격침하라고 미군에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쟁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 2부에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또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23일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2차 직접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사이의 휴전이 유지되는 가운데 양측은 수십 년간의 갈등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이번 회담이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회담에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예이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 나다 하마데 모아드 주미 레바논 대사가 참석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와 미셸 이사 주 레바논 미국 대사, 마이클 리덤 국무부 고문도 함께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참석자 명단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습니다. 양국 주미 대사들은 지난 14일 루비오 장관의 중재로 1차 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회담에서 양측은 16일부터 열흘간의 휴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23일 X를 통해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를 점령 중인 이스라엘군과 이스라엘 본토 민간인을 대상으로 5차례 휴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르 장관은 지난 한 주간 헤즈볼라 대원들이 이스라엘군을 향해 적대적 비행체를 발사했으며 레바논 남부의 이스라엘군 전방 방어선을 넘어 병사들에게 접근해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설치하는 이란 선박에 대한 격침 명령을 내린 가운데 미군은 이란 항구 봉쇄 작전의 일환으로 관련 유조선을 추가 납포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부설하는 이란 선박들을 격침하라고 미군에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아울러 테헤란의 항구와 석유 시설을 겨냥한 10일째 봉쇄 작전 속에 이란과 연계된 유조선 한 척을 추가로 납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해협 수역에 기뢰를 설치하는 어떤 선박이든 아무리 작더라도 미군이 타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군에 머뭇거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의 기뢰 제거함들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소외하고 있다며 해당 작전을 계속화돼 3배 수준으로 확대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군이 이군 해군 함정 전부를 이미 격침했으며 그 규모는 159척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군은 23일 인도양에서 이란산 원유 운송에 관여한 또 다른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번 주 들어 납포한 이란 연계 선박은 3척으로 늘었습니다. 미 전쟁부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이번 해상 차단 작전이 23일 새벽 인도 태평양 사령부 책임 구역인 인도양에서 이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전쟁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미군이 헬리콥터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제재 대상인 무국적 선박 마제스틱호의 갑판을 장악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미군은 해당 유조선의 목적지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미 전쟁부는 지난주 이란 항구 봉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밖 국제 수역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항구와 석유 시설을 겨냥한 10일째 봉쇄 작전 과정에서 30척이 넘는 선박에 항로를 바꾸거나 항구로 돌아가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향을 돌린 선박 대부분은 유조선이었으며 대다수가 이에 응했다고 미군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봉쇄로 이란이 하루 5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분열된 이란 정권이 미국과의 잠재적 합의를 위한 통합안을 마련할 시간을 주겠다며 이란과의 2주 휴전 시한을 연장하면서 봉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수드 페제키시안 이란 대통령은 22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봉쇄 조처 때문에 평화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기자들에게 이란에서 여러 다른 메시지와 수사가 나오고 있다며 이란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은 미국과 우리 협상팀에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과는 크게 다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전쟁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분쟁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캐들락 전쟁부 핵억제 화학 생물방어 정책 담당 차관보는 22일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북한 핵 전력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핵 또는 재래식 탄두를 탑재해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캐들락 차관보는 이런 전력이 규모와 정교한 면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루 제바라 미 공군부 억제 통합 담당 부참모장도 같은 날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극초음속 활공제 능력까지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단기 체류나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중국에 대거 입국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VOA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대북 관련 안보리 결의에 법적 구속력 있는 조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2024년 3월 중국이 러시아의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거부권을 행사를 지지한 것을 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 등 언론들은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노동자 200여 명이 지난 12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으로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16일까지 닷새간 매일 100명에서 200명씩 약 1000명이 입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이현승 미국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입국이 신규 파견이 아닌 기존 노동자 교체 성격이라고 분석하면서 중국과 북한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제재를 위반해 북한 노동자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래 있던 그 노동자들을 교체하는 겁니다. 중국의 이 동북 삼성 지역에 일단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이제 일을 하는데 중국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이제 노동력인데다가 북한 입장에서도 이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가 중국이 이 유엔 결의안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중국 정부가 또 좀 압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을 위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24개월 내 본국 송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54명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규제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주미 한국 대사에게 보낸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 안보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VOA의 관련 질의에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에서 중요한 파트너라며 미국 경제와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및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재미있게 영어를 배워보는 VOA 매일 영어 Everyday English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열성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동물 비버라고 부르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Did you hear about David? He's already finished half of the assignment due next week. What an eager beaver! Yeah, right? I wish I had his motivation. I can't bring myself to start it, let alone finish half of it. Yeah, sometimes I envy people like him. By the way, did you see that new art exhibit downtown? Yeah, I went yesterday. It was amazing. Of course you did. You are a culture vulture, John. You are always ahead of the game. 오늘 대화에서는 두 가지 동물이 나왔습니다. What an eager beaver. 정말 열성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군요. Beaver. 이 비버는 커다란 쥐처럼 생겼는데 아주 부지런한 동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열성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Eager beaver. eager beaver라고 말을 하는데요. He is an eager beaver. 그는 아주 열성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You are a culture vulture. 당신은 문화 독수리입니다. 자, 이 말은 문화적인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들, 문화, 예술에 빠져 있는 문화광들을 Culture vulture.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 are a culture vulture. 당신은 문화광이에요. Eager beaver. 열성적으로 일하는 사람, Culture vulture. 문화광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about David? He's already finished half of the assignment due next week. What an eager beaver. Yeah, right? I wish I had his motivation. I can't bring myself to start it, let alone finish half of it. Yeah, sometimes I envy people like him. By the way, did you see that new art exhibit downtown? Yeah, I went yesterday. It was amazing. Of course you did. You are a culture vulture. Always ahead of the game. 대화 해석해보죠. He's already finished half of the assignment due next week. 그는 다음 주가 마감인 일을 벌써 반이나 끝냈습니다. What an eager beaver. 정말 열성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네요. I wish I had his motivation. 내가 그의 의지를 가졌다면 좋았을 텐데요. I wish I had. 뭐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I can't bring myself to start it, let alone finish half of it. I can't bring myself to start it. 나는 시작하지 못하겠어요. I can't bring myself to. 뭐뭐 하지 못하겠다. To. to 뒤에 못할 것 같은 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선뜻 할 수가 없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 I can't bring myself to do that. 나는 그것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Let alone finish half of it. Let alone. 뭐뭐는 고사하고 뭐뭐 하기는커녕 I can't bring myself to start it. 절반을 다 끝내기는 고사하고 나는 이것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I envy people like him. 나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By the way, did you see that new art exhibit downtown? 그건 그렇고 시내의 새 예술 전시회 봤어요? Yeah, I went yesterday. 네, 어제 갔어요.
You are a culture vulture. 당신은 문화광이네요. 동물 관련 두 가지 표현. Eager beaver. 열성적으로 일하는 사람. Culture vulture. 문화광.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about David? He's already finished half of the assignment due next week. What an eager beaver. Yeah, right? I wish I had his motivation. I can't bring myself to start it, let alone finish half of it. Yeah, sometimes I envy people like him. By the way, did you see that new art exhibit downtown? Yeah, I went yesterday. It was amazing. Of course you did. You are a culture vulture. You are always ahead of the game. Everyday English, BO의 매일 영어. 오늘은 Eager beaver. 열성적으로 일하는 사람, Culture vulture. 문화광, 동물 관련 두 가지 표현 배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23일 30여 개국 군 관계자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요청은 영국 노스우드에 있는 영국 합동사령부에서 열린 군사계획회의가 이틀째로 접어든 가운데 나왔습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과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외교적 합의를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율된 군사계획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두 장관은 영국 국방부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외교적 동력을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과 솔직한 논의, 그리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확고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힐리 장관은 회의에 앞서 국제무역과 에너지 안보, 세계 경제의 안정은 항행의 자유에 달려있다며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해협을 재개방하고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7일 파리에서 열린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51개국은 지속가능한 휴전이 이뤄질 경우 상선 보호와 해운 안정, 기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엄격히 방어적인 다국적 임무 구성을 지지했습니다. 이미 10여 개국이 군 자산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미 해군의 이란 연계 선박 차단 작전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면서 23일 국제유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3일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 선을 훨씬 웃돌았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배럴당 $94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아시아나 유럽 증시와 마찬가지로 하락세입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상승분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장 초반 S&P 500은 0.3%, 나스닥은 0.4% 하락했으며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180포인트, 약 0.3% 떨어졌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외교적 교착 상태와 봉쇄 조치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입니다. 특히 아시아로 향하는 에너지와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원자재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비료 생산의 핵심 원료인 요소와 암모니아 가격은 일부 지역에서 50%나 급등했습니다. 페르시아만 지역은 전 세계 비료 교역량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군 장관이 사임했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 군 수뇌부 인사 흐름 속에서 이어진 조치인데요. 육군 참모총장이 전쟁부 장관의 요청으로 물러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용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펠런 해군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미 전쟁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 군 수뇌부 인사의 일환입니다. 쇼 파넬 미 전쟁부 대변인은 22일 성명을 통해 해군 최고위 민간 관리로서 펠런 장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만 사임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펠런 전 장관은 전쟁부에 합류하기 전에는 군 경력이 없었으며
2024년 해군 장관직에 지명되기 전까지 민간 투자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파넬 대변인은 훈카오 해군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카오 대행은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했으며 지난해 10월 차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2022년 연방 하원 의원 선거와 2024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이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의 요청으로 물러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루어졌습니다. VOA 뉴스 용민호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가짜 채용 제안으로 웹 개발자들을 유인해 악성 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올해 1분기에만 1,200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익스펠이 밝혔습니다. 익스펠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헥사고날 로넌트로 명명한 이 조직이 북한 국가 지원 해킹 조직인 페이머스 천리마와 연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직은 비버테일, 오터쿠키, 인비저블 퍼넷 등 다양한 악성 코드를 활용해 2,726개의 감염된 시스템에서 26,584개의 가상화폐 지갑을 탈취했습니다. 특히 이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은 링크드인 안에서 가짜 기업을 사칭해 웹3 개발자들에게 고액 연봉의 채용 제안을 보냈으며 심지어 멕시코에 실제 유령 법인을 등록해 구직자들을 속이기도 하는 등 정교한 사회공학적 해킹 기술을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격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악성 코드를 정교하게 다듬고 가짜 기업과 링크드인 계정을 만들었으며 피해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악성 코드가 심긴 코딩 평가 도구를 내려받도록 유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스펠 연구팀은 특히 북한 해킹 조직의 내부 관리 패널을 접근해 조직 구조도 파악했다면서 내부 문서에 따르면 헥사고날 로넌트는 6개 팀으로 나뉜 31명의 해커로 구성돼 있으며 일부 전 조직원들이 분리돼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러한 공격 배경에 대해 지난 4년간 기술업계에서 대규모 정리 해결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북한의 IT 위장 취업 사기 수법이 타격을 받으면서 다른 수익 창출 방법으로 자원을 재배분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박종환 경제외교처 장관이 한국을 방문 중인 한미 재개회의 대표단과 면담하고 양국 경제 분야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23일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박 조 장관은 그간 양국 기업들이 한미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 설명 자료에 따라 안보와 통상, 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재개회의도 에너지와 제약,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재개회의 대표단도 경제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축임을 동의하고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및 시장 진출 활동 확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재개회의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1988년에 설립한 양국 재계 간 경제협력기구입니다. 미국 역사와 미국인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 소식 전해드리는 역사 속 아메리카 250 김미옥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이날을 더 의미 있게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은 미국을 탄생시켰던 250년 전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50년 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활약했던 그런 시대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1776년입니까? 7월 4일? 네,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서를 채택하면서 미 합중국이 시작됐죠. 식민지 대표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여서 새로운 국가를 이룬 건 아닐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 독립선언서를 채택했던 이날은
평화 시기가 아니라 이미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식민지 대표들이 영국의 불평등한 통제에 저항하면서 이 독립선언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리기까지 결코 순탄치 않았던 긴박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리기 전에 영국 통치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보스턴 티파티라고 하는데요. 독립전쟁의 결정적인 발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스턴 티파티는 1773년 12월 영국 정부가 차조례, 그러니까 마시는 차에 관한 법이죠. 차조례를 만들어 식민지에게 강제로 세금을 물리려 했는데요. 여기에 반발해서 이 보스턴 주민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변장하고 이 영국 동인도 회사 배에 올라가 배에 실린 차를 바다에 던진 사건입니다. 네. 네, 식민지가 이렇게 저항을 하자 영국은 분노했고요. 보스턴 항을 폐쇄하는 등 강압적인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인들은 참을 수 없는 법령이라고 저항을 했습니다. 각 식민지가 이렇게 함께 단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 역사책을 열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열린 게 1차 대륙회의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1774년 9월인데요. 이 조지아주를 제외한 12개 식민지 대표들이 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영국의 불공정 조처를 규탄하는 내용의 문서를 승인한 것이 제1차 대륙회의입니다. 네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으로부터 이 완전히 독립하자는 의견보다는 식민지인들도 영국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가 강했습니다. 네, 그 뒤에 영국군하고 처음으로 군사적 충돌을 했던 렉싱턴하고 콩코드 전투가 벌어졌고요. 이 무력 충돌이 실질적인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독립선언문이 채택되기 약 15개월 전이었는데요. 1775년 4월 19일에 발생한 전투입니다. 매사추세츠주의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독립전쟁으로 향해 가는 첫 총성이 울렸습니다. 영국군이 민병대가 소유한 무기고를 압수하다가 이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독립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보스턴 티파티 사건으로 시작된 갈등이 대륙회의를 열게 했고 렉싱턴과 콩코드 전투까지 이어진 겁니까? 네,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서가 채택될 당시에도 전쟁은 계속됐는데요. 독립전쟁 초기에 가장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전투 가운데 하나는 1775년 벙커힐 전투였습니다. 전쟁 초기에 식민지 군대는 제대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스스로 무장해서 민병대가 돼서 싸운 거죠. 네, 양키드들 이 모자에 깃털을 꽂고 촌뜨기가 자기도 마치 당시 유럽에서 유행했던 마카로니처럼 멋쟁이가 된 줄 안다는 노래인데요. 네. 네, 이 세련된 영국 군대와 비교되는 허술한 차림에 훈련도 받지 못한 식민지 군대를 조롱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미국 독립전쟁의 상징적인 노래가 됐죠. 네, 스타커페를 마카로니 이렇게 불렀던. 아니 이 음악을 들으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드는데요. 갑자기 노래가 나와서. 네. 예. 자, 이런 민병대의 전투가 먼저 시작이 되고요. 그 뒤에 미국 초기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총사령관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군대를 조직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1775년 5월 10일 이 필라델피아에서 제2차 대륙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2차 대륙회의가 식민지의 이 중앙 정부 역할을 했는데요. 식민지 군대는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지도력을 발휘했던 조지 워싱턴을 이 대륙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1776년 독립선언서가 채택됐습니다. 지금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미국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지만요. 250년 전 이 식민지 대표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독립을 반기는 쪽도 있었지만 영국의 반역자가 된다는 이 극도의 긴장감도 존재했는데요. 독립선언서 채택과 미 합중국 탄생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50년 전 미국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김미옥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2차 직접 회담을 열고 평화 협상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부설하는 이란 선박들을 격침하라고 미군에 명령했다고 밝힌 소식 전해드렸고요. 미 전쟁부 고위 당국자들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경고한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끝으로 한반도 날씨입니다. 24일 금요일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26도, 평양은 최저 8도, 최고 2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 매일 새벽 0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단파 9310kHz, 웹사이트는 www.voakorea.com, 유튜브, X, 페이스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장량희,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